비디오 렉처 시리즈로 오늘은 사이코링귀스틱스 방법 중에 신택틱 프라이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으로 쓰면서 그것이 어떻게 L2 학습에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택틱 또는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것이 이제 두 언어가 아닌 한 언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영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택틱 프라이밍 또는 스트럭처럴 프라이밍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통사적 점화 아니면 구조적 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화라는 프라이밍이라는 것은 어떤 이전의 사건이 그 후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야기하는 그 점화, 불을 붙인다라는 의미에서 그 점화라고 부릅니다. 구조적인 점화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정의가 됐냐면요. The tendency of speakers to reuse the same structural pattern as one that was previously heard or produced.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거나 본인이 또 말했던 어떤 특정 구문이 있다면 그 구문을 다시 사용하는 경향, 그러한 것을 이제 synthetic priming 또는 structural priming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구조적 또는 통사적 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통사적 구조적 점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It can occur regardless of meaning, lexicon, and sound. 의미랑 관계없이 그리고 단어와 관계없이 소리와 관계없이 구조가 같으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의미나 단어나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더 발생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그 구조만 같으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마인드 안에 autonomous syntax,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통사라는 것, 그런 구조, 문장 구조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렉시컬리 바운드 됐다라는 거는 렉시컬리 바운드 됐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거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다이얼로그에서도 내추럴하게 나오는 그런 다이얼로그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퍼스 이전에 모아놨던 그 데이터, 우리 언어 데이터를 코퍼스라고 하죠. 그 코퍼스 데이터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실험 세팅에서도 발견이 되는 현상입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한 명은 직접 금고를 털고 지금 금고를 깨고 있는 강도가 있고 한 명은 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워키토키 여러분 알아요? 이런 그 무선으로 된 그런 송신 디바이스 옛날에도 있었던 그런 옛날식의 워키토키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 것이 주변에서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녹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말한 것이 녹음이 됐냐면, 이제 그 금고를 깨는 사람이 말합니다. You got to hear and witness it to realize how bad it is.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듣고 이제 망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have got to experience exactly the same position as me, mate, to understand how I feel.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워키토키로 지금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또는 통사적 점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You got to라는 그 구조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또 to realize how 이런 식으로 쓰는 to 동사 how 이렇게 쓰는 to 정사 to understand how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이 다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즉 같은 구조가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통사적 또는 구조적 점화라고 합니다.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같은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이제 통사적 구조적 점화라는 것이 어떤 효과로, 이 현상이 이제 효과로 매저가 됐어요. 측정이 돼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썼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의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의 이제 그 실험 방법으로도 쓰는데,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이 프라이밍 효과를 측정하느냐라는 걸 보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어떤 식으로 표상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느냐, 따로 묶여져 있느냐, 이런 것을 점화의 효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릿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표상, 예, 그 다음에 구조적인 표상, 문장 구조적인 그런 표상을,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종의 지식인 거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살펴보는데 쓰는 하나의 연구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도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아니면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어떤 언어 표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험 방법으로서의 이제 그 스트럭처럴 또는 신택틱 프라이밍을 쓸 때 어떤 연구 과정을 쓰냐면요. 보통은 말하기 아니면 쓰기, 프로덕션 연구를 할 때 많이 썼어요. 우선은 문장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용하는 거죠. Picture Description Task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장을 앞부분만 주어주고 나머지를 마무리할 수 있게, 예, 센텐스 프래그먼트를 컴플리션 하는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센텐스 리콜, 예, 센텐스 외운 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예, 이러한 프로덕션 연구에서도 이 프라이밍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컴프레hension을 보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즉, self-paced reading, 자기 조절 읽기라는 그 실험에서 같은 그 구조를 반복해서 읽었을 때 더 빨리 읽게 되는 그런 태스크를 사용해서 그 점화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눈의 움직임, 아이 트래킹이 같은 구조를 봤을 때 눈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더 수월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 네, 그런 걸로도 측정이 되고요. 또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 뇌의 그 뇌파 측정, ERP라고 해서 네, 그 사건 관련 전이라고 하는 뇌파 측정을 가지고 네, 어떤 문장을 똑같은 구조를 들었을 때 뇌파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문장이 한 번 더 그 비슷한 구조를 들었을 때 덜 이상해지는 네, 그런 그 측정 방법으로 뇌파를 보기도 하고 해서 예,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통사적 점화가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실험 중에 Picture Description Task를 예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The boy is reading the girl a book. 이런 문장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이 주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말해봐라, 묘사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태스크가 주어지면 이제 학습자 그 참여자는 말할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The woman is showing the man a dress. 이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The woman is showing a dress to the ma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전에 The boy is reading the girl a book 이렇게 되어 있는, 즉 사형식 문장의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The girl a book 이런 식으로 문장의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더블 오브젝트 데이티브 문장을 듣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 즉
The woman is showing the man a dress. 더블 오브젝트 데이티브 사형식 문장을 말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문장의 구조가 똑같이 사용돼서 또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 그것이 이제 구조적 점화 효과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번에는 컴프레hension의 측정 영역에서의 한번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페이스드 리딩 타스크인데요. 셀프-페이스드 리딩 타스크는 보통 문장을 읽으면서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누르면서 문장을 읽죠. This sentence is a practice sentence. 네,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그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데 눌렀을 때 그 시간과 그 시간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문장을 읽습니다. The coach hugged by the player had an amazing career 하고 읽어요. 셀프-페이스트로. 그리고 난 다음에 The girl hugged by the grandparent felt safe and warm 하고 문장을 읽습니다. 즉 앞에 문장에서 hugged by the player가 쉽게 말하면 relative clause, 네, 그 관계절로 끼어 있죠. 그 끼어 있는 그 절에 hug라는 동사가 네, 처음에는 동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로 쓰였던 relative clause라는 것을 나중에 had an amazing career를 읽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읽었을 때는 네, 더 빨리 읽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점화 효과는 리딩 타임이 줄어든 것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허그를 똑같은 past participle을 썼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도 써도 똑같이 그 구조적 점화라고 했을 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리딩 타임이 줄어서 나와야 되는 실험입니다.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보통 모국어 안에서의 그 구조적 점화를 많이 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외국어, 제2언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영어에 해당하는 언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들을 조금 한번 볼 거예요. 즉, 이 영어라는 것을 배우는 이 과정이 즉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이 작용해서 조금 더 학습이 잘 용이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알아보는 실험을 다양한 연구들에서 해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implicit learning이라고 보통 말해요. explicit learning은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배워 하면서 말하는 게 explicit이라면 그것의 반대적인 개념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을 implici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이게 구조가 점화가 되는 거를 알지 못한 채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저절로 학습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즉, 짧게 아니면은 길게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는가 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제가 한 연구들 중에서 보면 한국인 학습자들,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덕션, 컴프레hen션 그런 연구를 했고요.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프로덕션 태스크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번 한국인 내용만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랭귀지 러닝의 2012년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신앤 크리스텐슨 논문을 보시면 이 아까게 말씀드린 implicit learning, 조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암묵적인, 암시적인 방식의 학습으로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비교를 했는데요. 즉, 더블 오브젝트 네이티브 아까 보았던 그런 사형식 문형, 그것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를 비교를 한 거죠. 실험 전후를 비교해서 어떻게 더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포스트 테스트에서 많이 발생이 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앞의 문장,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장을 디스크라이브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미디어트하게 즉각적인 구조적 점화 효과가 나오게 하는 조건이 있었고, 하나는 프라임 문장을 이전에 듣고 여러 가지 문장을 그 사이에 3개에서 6개까지 문장을 끼워서 듣고 난 뒤에 또 중간에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한 다음에 문장을 말하게 시키는 거죠. 네. 그림을 묘사하는 것을 조금 지연돼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롱레그라고 나와 있는 초록색 선을 한번 보세요. 초록색 선은 그 다음 날까지도 그 레이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험 공부하고 그 다음 날 까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까지도 어제 공부한 것이 유지되는. 그래서 이미디어트 프라임은 조금 눈치를 챘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들었던 문장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해놓고는 그 다음 날은 그 정도의 문장의 그 선호도가 유지가 되지는 않는데, 나도 모르게 했던 롱레그 프라임 조건에서는 그 다음 날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프레hen션 예를 한번 볼게요. 네, 저의 지도 학생이었던 서혜진 박사랑 같이 연구한 논문인데요. 셀프-페이스드 리딩 타스크를 이용해서 그 관계절, 그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보통 가든 패스 센텐스라고도 부르는데, 중간에 약간은 중의적인 앰비규어스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가든 패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보려고 했냐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썼을 때 일어나는 메커니즘, 렉시컬리 스페시픽한 메커니즘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똑같지 않아도 구조적 점화 효과가 보이는 오토노머스 애브스트랙트 신텍스가 우리 L2 학습자에게도 일어나는가, 즉 영어 능숙도, 영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문장은 아까 봤던 그런 예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허그라는 것을 같은 동사 그 past participle을 이용해서 하는 조건, repeated prime 조건하고, 또 하나를 추가해서 허그 대신 embrace를 써서 조금 동의어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해서 시노님 조건을 추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L2 학습자들이 단어에 의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구조를 크게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를 리딩 타임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프라임이 지금 오래 걸리는 거죠. 당연히 프라임은 처음 봤으니까 오래 걸리는데, 타겟이 그 똑같은 리피티드 컨디션에서는 되게 조건에 빠르기가 타겟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단어가 같을 때는 프로피션시가 낮을수록, 왼쪽이 낮은 쪽이에요. 낮을수록 단어의 의존도가 높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피션시가 높은 애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구조를 파악해서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프로피션시가 높은 아이들은 단어가 똑같은 거랑 상관없이 타겟이 시노니머스한 유사해도 구조적인 점화 효과를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 프라이밍 또는 신택틱 프라이밍이 L2 학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네, 우선은 그 프라이밍 현상 자체가 L2 학습을 증진을 시키고요. 그것이 이제
롱텀으로 그 다음 날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피션시가 높아질수록 L2의 그런 구조적인 그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 통사적 그런 표상이 발달하게 되는 건데, 특히나 단어에만 국한됐던 그 프로피션시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것이 프로피션시가 높은 애들이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크로스 링구스틱 프라이밍을 보면은 구조가 발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국어 구조와 그다음에 L2 구조가 유사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유사성이 있는 것은 더 빨리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언어가 점점 인테그레이티드, 네, 그러니까 shared 되는 부분을 프로피션시가 높아질수록 그 발견이 되는 거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즉, 두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같은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많은 학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특히 이러한 스트럭처럴 프라이밍을 한 언어, 다른 언어, 즉 L1, L2를 다르게 해서 그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shared 시스템을 그 서포트하는 그런 쪽으로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프로피션시가 높아질수록 두 개의 독립적인 그 시스템이 하나의 인테그레이티드 되는, 두 언어가 시스템이 하나로 인테그레이티드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에도 이러한 그 구조적 점화 효과가,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이 사용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이 스트럭처럴 또는 synthetic priming이라는 것이 실험으로 많이 지금 얻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학습, 영어 학습 아니면 영어 교육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 점화 효과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하게 된 것을 이용해서 학습이 축적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교실 상황에서도 티칭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보고 앞으로 연구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스트럭처 프라이밍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